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정 스님 눈길 처음으로 이제 사무적인 분위기에서 요새 그 정치부 회의 그런 것처럼 법정 스님 눈길부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 뜨는 곳에 싱잉볼 명상. 요즘 정치부 회의 그런 거서 그런 거 안 하는데. 새로운 문화를 지금 예. 네, 입가에 미소 짓고 숨 들이쉬고 내쉽니다. 네, 정치부에 보면은 막 일어나서 저기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장소는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원앙알이라는 공간이고요. 서대문에 위치해 있고 영천시장 맞나요? 네, 영천시장. 영천시장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불교박람회 연출 감독하고 있는 명상맨입니다. 올해 불교박람회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11월부터 할 것 같고 온라인 박람회로 해서 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서 최근 분주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와. 전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회사 분위기가 회장님 저는 같으시죠? 오히려 전직 CEO잖아요. 전직 CEO. 전직 CEO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경영전 한 18년 했네요. 18이라는 소리는 좀 잘해야지 되는 얘기인데 저는 나라 곳곳에 공화평화다선을 열러 이리기우 저리기우 타고 있는 늘보 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어 강사이고요. 요즘은 싱잉볼 명상 안내하고 그리고 힐링 세션을 하고 있는 해 뜨는 곳 박경혜입니다. 와. 네, 그럼 책 읽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없다. 오늘 나 있다. 도혜가 지연 선생 아들 규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법정 스님에게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은데 스님은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때 스승은 난 나이고 싶다고 말씀했다. 세월이 한참 지난 2003년 최인호 작가가 그 말씀을 꺼내든다. 버리고 떠나기에서 난 무엇이 되고 싶지 않고 난 나이고 싶다는 구절이 나오지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승은 누구도 닮고 싶지 않고 나다운 내가 되고 싶다는 것, 본질적인 나를 펼쳐 보이고 싶다는 그 생각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내 인생관이면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나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한다. 2006년 출가 50회를 맞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승은 수행자는 기상은 늠름해야 부처조차 따라하지 않는 남다른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면서 사람은 누구 모사품이 돼선 안 된다. 석가모니가 두 사람 있어야 할 까닭이 없다. 새로운 사람, 누구도 닮지 않는 줏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너는 어째서 출가했는가?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다. 나답게 살려고, 내 식대로 살려고 집을 떠났노라고. 세상이 무상해서라거나 불교 진리에 매혹되어서라거나
또는 중생을 구제하려고라고는 말할 수 없다. 출가 전에 나는 불교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중생구제 운운은 현재 한국 불교도 처지로서는 당치 않은 표현이다. 그럼 어째서 하고 많은 길 가운데 불교 수행승의 길을 찾아 나섰던가? 뭐라 말로 하기 어려운 내 생명의 요구였을 것이다. 시절 인연이 다가서자 그 길로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여러 생의 끝들인 인연 끈앞을 같은 것들이 나를 이끌었을 것이다. 스승이 출가한 까닭을 돌아보며 하신 말씀을 간추렸다. 저덥게 살고 있을 때 고마움으로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괴롭다는 스승은 이게 아닌데 싶으면 선뜻 가진 것을 내려놓으며 가지치기 하고도 성에 차지 않으면 버리고 떠난다고 말씀한다. 출가한 지 50회가 넘도록 비구계를 받은 날이 돌아오면 초발심 자경문을 꺼내 읽는다는 스승. 시작할 때 그 마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난 나이고 싶다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있다. 부처님을 따르던 코살라국 파세나디 임금이 왕비 말리카에게 묻는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던 왕비는 마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한다. 내심 대왕마마이십니다 하는 답이 나오기를 바랐던 파세나디는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억누르며 아 그렇소 나도 마찬가지로 나를 가장 아끼오 하고 말했다. 아니 어째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저라는 거야.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고 얘기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밤새 잠을 설친 파세나디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부처님에게 달려가 왕비와 나눈 얘기를 털어놓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낯빛을 숨기지 않았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두 분이 올바른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파세나디 낯빛이 펴지지 않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어준다. 마음 기울여 온 누리를 찾아다녀도 저보다 아까운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는 저를 가장 아낍니다. 저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답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가장 아낀다고 하는 말리카가 임금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파세나디는 마음이 가벼워져 궁궐로 돌아갔다. 난 나이고 싶다는 말씀 끝에 이 이야기를 꺼내든 까닭은 철저하게 나여야 너인 그대와 참답게 어깨동무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꺼내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임재 스님이 꺼내든 반야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씀과도 이어진다. 나를 아낀다는 것은 나만 아끼고 이웃이 어찌 되든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나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다. 나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에 가깝게 아낀다는 말씀이다. 스승도 여기서 한 끗도 벗어나지 않는다. 나답고 싶은 이는 동떨어진 남이라고 여기는 이를 나 못지않게 아껴야 할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받아들인다. 스승은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혼자해서 이웃이란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이웃이 된다. 이웃으로 해서 인간의 존재가 새롭게 확인된다 라고 하셨다. 맑고 향기롭게 영원한 본부장 윤청광 선생은 스승이 무소유는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가진 것을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는 것을 일컫는다 라고 하셨다고 돌아본다. 스승은 또 서 있는 사람들 이 한 권의 책을 화엄경 입법 개품에서 보살에게는 남을 구제하는
중생제도가 곧 스스로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타가 곧 자리에 연결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따로따로 바다 위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그러나 화엄의 거울에 비친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간 가지임을 직관하게 된다. 이웃의 일이 내게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임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라고 거듭 말씀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는 마음이 보살심에 가장 가깝다. 어질리는 아이를 뵌 어머니를 그린 데서 비롯한 글씨란다. 어머니는 내가 살아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보살핀다. 이것을 한 낱말로 빚은 것이 살림살이다. 그래서 불자들은 어머니 하면 관세음 보살을 떠올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어머니 하면 마리아를 떠올린다. 어머니는 난 나이고 싶은 삶, 나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본보기이기에 위에서 스승이 말씀한 이타가 곧 자리에 연결된다는 말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다. 이웃을 이롭게 하는 데에 이르려면 자리, 곧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앞서야 한다. 내게 힘이 고이지 않으면 남을 너 이웃으로 돌려세워 보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나오는 안전 안내에서 아이나 병약자 또는 늙은이와 함께 가는 사람은 비행기가 위험에 빠져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때면 제가 먼저 쓰고 나서 지켜야 할 이에게 씌우라고 하는 것이다. 나를 굳게 세우는 것이 너를 보듬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스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이른다. 나를 나답게 바로 세우고 나면 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타, 너를 아우르는 것이 곧 나를 아우르는 길이다. 지난해 스승 속들을 기리며 라고 이름 붙은 스승 유품 전시회가 있었다. 거기서 강원도 오두막 정랑 화장실 문에 걸린 문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 있다. 라고 스승이 쓴 글씨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울림이 컸다. 나 있음이 어울려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나 있으십니까?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 있으십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 혼자만 있다면 나 있다라는 명패가 있을 까닭이 없잖아요. 더불어 있기 때문에 나 있다라는 표시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음이 또 빛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최근 화두는 이제 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모지리를 지을 때 그 모지리가 이제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을 좀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바보 이반도 보면은 정말 자기의 어떤 것도 거의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이제 우리 불가에 대한 좀 많은 얘기들 중에서도 어떤 바보처럼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길 만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한테서 배울 것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무시당하거나 그럴 때 혹은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스몰 나라는 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나 있다가 아니라 좀 그걸 좀 내려놓고 버리고 싶고 바보 이반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뭐든지 좀 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좀 갖고 싶다. 저는 좀 최근에 그런 생각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바보를 제가 그 모질이 그 이제 바보 이반 얘기를 제가 옮겨 쓰면서 어리복이라고 썼거든요. 어리복이. 그러니까 어리복이라는 것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가려지는 사람은 우리가 똑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도 이 사람 같고 이 사람도 나 같. 사실은 어리보기들은 그렇거든요. 상대하고 나하고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맛있는 게 있으면 그냥 손으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뭐 상대가 때린다고 해서 꼭 반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좀 그게 어리더릿하게 보이면 그 나와 남을 이렇게 가려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지금 모지리에서 주장하는 그런 마을살이, 모지리 마을살이가 가져가는 그 가치관, 그런 거하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말씀이 일단은 모지리에 온 사람 중에서 나 있다는 그것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좀 힘들죠. 일단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타인과 나누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함께 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뭔가 자기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좀 함께 하거나 좀 자신을 좀 낮추거나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빛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노포, 파남보가 어울리는 것, 빨강은 그 빛을 다른 건 다 빨아들이고 빨강만 내쏘는 거라면요. 노랑은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기다움이 바탕한 상태래야 상대가 상대다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 그 답게 구는 걸 뭐야 네가 뭐 그래 너 잘 그래 네 똥 굵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똥 굵어. 네 똥 굵고 싶다. 자, 힘도 있는 질문. 제가 되게 굵은데 안 굵은 척 하느라고 사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냥 굵은 걸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우문의 현답으로 답해주시면 훌륭하십니다. 역시. 해가 괜히 뜨는 게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제 여기 이 참 꼬마가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자기는 경찰관 되고 싶은데 스님한테, 법정 스님한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나도 스님 계시면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스님 뭐 되고 싶으세요? 이 친구는 스님이라는 걸 잘 몰랐나 보죠. 실제로 제가 그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다른데 임의진 목사라고 그 해남에 있는 남녘교회 목사 있었어요. 근데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옷이 없어서 그걸 입고 강론을 했는데 주사파 목사로 몰렸던 이가 있는데 이가 고등학교 때 그 꿈을 써내라고 그랬대요. 뭐 고등학교 1학년에 꿈을 써내라고 할 정도 그런 학교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써냈는데 말해라.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새끼가 이거. 근데 참 그 질문이 제가 이제 했던 것들 때 우문한 것처럼 뭐가 되고 싶으냐 그 질문이 진짜로 한번 꼭 해봐야 될, 좀 생각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진짜로 왜 그런 문화가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라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꼭 무엇이 아니라 뭐 왜 사는지라든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뭐 그런 고찰도 한 번 있었잖아요. 무엇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니? 예. 그런 질문이 아이한테 좀 뭐 유익한 질문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답의 한계를 이렇게 지어놓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또 언어교사이니까 질문 중에 저도 이제 급의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급 학생들한테는 yes, no 질문, 네, 아니요, 질문을 먼저 많이 해요. 그거 한정된 질문들을 주고, 이제 급이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WH 퀘스천, 그러니까 이 무엇, 왜, 뭐 이렇게 하는 이 질문들을
가다가 그 다음에 그거조차도 이렇게 열려있는 질문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정된 질문을 이미 던지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뭐가 되고 싶니? 안에는 이미 그 직업에 대한 걸로 막 한정된 느낌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고 싶니? 뭘 하면서 살고 싶니?가 비슷한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스님 참 재밌으세요. 난 나이고 싶다. 아이한테. 이거 뭘까요? 걔는 정말 황당했을지 이 몰라요. 아이가 왜냐면 저게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저 질문할 때가. 그러니까 뭐 스님이니까 그냥 받아들였으면 그럼 아니 나는 난데 뭐 스님이 왜 내가 안 됐나? 스님은 뭐 이렇게 받아들였던지 정말 그랬을 개연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50회를 맞아서 출가 50회를 맞았을 때 부처조차 따라하지 않는 남다른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셨다는 부분도 그 깊이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부처 정도를 따라하는 거면 부처 정도가 아니죠. 이건 언감생심일 텐데 이게 말로 꺼내기 부끄러울 만큼 그런 높은 이상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부처도 가지 않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하신 것 보면은 좀 배울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멋지고 뭔가 이렇게 막 자기 할 일 잘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훅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삶인 거니까 저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내 멋짐을 드러내면 되는데 계속 저걸 따라하고 싶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영어 공부인 것 같아요. 그 영어를 남들이 잘하니까 하고 싶고 뭐 이랬는데 다른 의도로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질 때 훨씬 더 효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저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거나 그렇죠. 뭐 이럴 때. 늘보도 그럼 지금 이제 불교 수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비슷한가요? 나이고 싶어서? 그냥 저는 나이고 싶다까지도 아직 간 것 같지 않고요. 그냥 거듭해서 나는 누구인가인데 요 최근 몇 해 동안 아무나일 수도 있고 아무는 특정한 누구를 특정짓는 거잖아요. 아무. 근데 아무나 아무 것은 같은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거나 아무나는 특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 그래야 결국은 마음이 놓이고 뭐 누가 이렇게 푹 뚫고 지나간다고 해서 불편하고 거북하지 않을 수 있겠다까지. 그리고 조금씩 그런 게 좀 되어가는 정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니죠. 얘기가 오늘 좀 진지해지는데 이게 좀 무겁다, 그죠? 진지하게 뜨는 곳은 저는 더 어떤가요? 진지해질 건데 괜찮나요? 네. 제가 계속 이 공부를 하러 더하기.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다닌 거 안에 의식성장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이 또 나오고 이제 네. 불교 쪽 공부는 아니지만 거기에도 또 무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불교 공부 처음 접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아였어요. 왜냐하면 한자로 이걸 풀면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발음 근데 좋았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가 nothing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nothing이자 everything 이란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했는데 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네. 이게 실삶 안에서 어떻게 경험으로 오는 거지 했는데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의식성장 프로그램에서 그걸 굉장히 실천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막 이렇게 피부로 와닿았던 게 페르소나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제까지 페르소나를 나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 개의 가면과 숨겨진 나를 위해서 자꾸 가면을 쓰고 산다. 근데 여기에 완전 다른 해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페르소나를 무기처럼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마다 이 다른 가면들을 어느 순간에도 빼서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everything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수업에서 드디어 체험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말로만 갖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냥 느낌으로는 모호하게 계속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막 친절하게 얘기하지만 1초 후에 여기서 단호하게 뭔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1초 후엔 다른 페르소나를 빨리 꺼내 들고 이것을 제압하는 나로 바꿔야 되는 것이 나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거 못해가 아니라 언제든 그런 걸 확확 이 상황에 나를 나라고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날 구속하지 않고 그 상황마다 이거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쉽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아마 그분도 그런 의도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현재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페르소나, 그러니까 나라고 규정짓지 않는 행위가 나 있다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이제 흥분했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막 땡 한번 쳐주세요. 흥분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알아차림. 이제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저는 그 표현에서 페르소나라는 말이 조금 걸렸어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페르소나라는 것은 살짝 가면이고 이제 나라기보다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기제인 건데 그냥 굳이 그 단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용어 아니고 순간순간에 네네. 진짜 솔직하고 진솔한 나 네. 페르소나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쓰는 거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공부에는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도 학생처럼 굴거나 또 선생이라고 하면 자기 학교에서만 선생하면 되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선생처럼 군던가 자녀한테도 또는 어머니한테도 그렇다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있는 순간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상한 것이고 사실 그래서 무아이기도 한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초발심 작용문 하면서 시작할 때 그 마음. 네. 예. 저희도 이거 한번 오늘 끝나고 회식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네. 흩뜨는 곳이 말한 꼬살라국 파세나디 임금 이 이야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이거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쉬운 얘기 같은데 실제 삶에서 쟤는 또 제가 이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편한테 자기는 나 사랑해 안 해? 뭐 이러면 나는 내가 제일 좋은데 이런 얘기를 꼭 하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그럼 나는 안 좋아한다는 뜻인가? 나는 자기가 제일 좋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상담을 하는데 그 피상담자가 또 다른 자기 좀 언니뻘인데 이쪽도 이혼하고 저쪽 남자도 이혼을 해서 요즘에 만나고 있대요. 그런데 그쪽에 아마 딸이 있나 보죠. 근데 그러니까 사귀는 이 남자가 이 여자분한테 자기는 자기 딸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속상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경우는 이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우리는 익숙한 거를 보통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은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딸은 아마 그 정도 한 20여 살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20 내지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너무 익숙하고 내가 낳은 딸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 사랑은 견딜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딸하고의 사랑은 당신이 최선이지만 나하고의 사랑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걸 직접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엇나가는 거다. 오해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이 사람이 조금 미숙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지금 이거하고 이 사랑을 견줘서 생각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헤아리면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듯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애와 나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달라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자기 애로 만족했다면 사랑하겠다고 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귀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내 애로 만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끌림은 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견줄 수 없는 걸 갖다 막 견주면서
뭐가 더 낫니 하고 이렇게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는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이 워낙 크니까. 이건 뭐 초기 단계 에피소드이고요. 지금은 이렇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분처럼 나를 그럼 사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여기로 갔으니까 나한테는 안 오나 봐 라고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분의 깨달음, 이 말씀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마음으로 나를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걸 계속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오롯이 지금 이 상태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때 여기에 신랑이 끼어들든지 자기 부인이 끼어드는 일은 없어요. 지금 명상면은 머리를 계속 사모님이 떠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일은 없다고. 시제처리 현존하지 못했어요. 여왕, 우리 호칭도 여왕님, 대왕 마마. 예. 그렇군요. 폰에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서로. 코살라 왕국이네요. 근데 이렇게 강조를 자꾸 하는 건 좀 의심할 만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질문 딱 보면 누구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끼는 사람이 사람. 누구예요? 질문이. 그랬더니 자, 그건 제가 그렇게 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이나 아끼는 거나 사실은 나는 같다라고 보고요. 범위 안에. 소중하다라는 개념도 나는 그렇게 네. 보는 건데, 이 왕비한테 이제 왕비가 왕한테 이 물음을 안 했겠지만 물어보면 이 왕은 사실 왕비라고 대답할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었던 것 나와요. 같아요. 네. 그래서 왕비도 다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왕이 속으로는 네. 당신인데 이제 지기 싫으니까 처음에 왕비가 물어봤으면은 딱 그랬겠죠. 난 당신이요.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예. 마음가짐이었는데 네. 정말 그랬을까요? 쪼잔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쪼잔하죠. 문화를 보면 아마 왕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아, 너무나 그럴까요? 왕은 자기가 그야말로 그 당시 왕이라면 신격으로 스스로 생각할 확률이 많아요. 부처님은 있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신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신격으로 여긴다면 왕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더 높아요. 꼭 또 그런 애들이 잘 삐져요. 작은 거 지금 이런 것처럼. 나는 혹시 명상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 읽으면서? 이제 저는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왕께서 그렇게 지금 물었다면 예. 말을 했어. 당신을 더 사랑한다 했을 때 파세나디하고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그냥 이제 이 질문을 저한테 잠깐 살짝 좀 불편한 마음이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농담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요 했을 때 모르겠어요. 물음표. 네. 예.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아내가 솔직히 그냥 저라고 말해줬으면 아마 기뻤을 거고 혹이라도 근데 자기라고 했으면 한 이 정도 마음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솔직히 이제 저를 봤을 때 제가 아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 했을 때 누구지? 예. 모르겠어요. 누구를 아끼는지 저를 아끼는 여왕님 이게 이제 진솔한 얘기입니다. 이 가장이라는 말에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크기를 계속 재야 되는데 그것에 또 고민에 빠지잖아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애처로운 마음도 있고 한데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순위를 일단 매겨야 돼. 이것도 또 한국식 요 교육의 폐단이 아닌가. 뭐 한국식이 아니라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전세계적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견주는 데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기면 그 자체로 뿌듯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너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뭐 7번째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짚는 것부터가 네? 그 그렇죠. 허방다리 짚는 거지. 고통의 시작이 거죠. 뭐 조건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스쳐간 생각은 어떨 때는 아내일 수도 저는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딸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다면 이 순간에 또 가장 마음이 가고 아끼고 싶은 사람은 저 사람이죠. 아픈데 마음 간다는 그 말이라는 윤구병 선생이 쓴 책 제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누군가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진짜 내 모든 걸 다 쏟아서라도 뭐 예를 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순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일 수 근데 있죠.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막 대화 여럿이 나눠보면 아니 근데 그거는 표현을 잘 못하거나 그게 그런 게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 왜냐? 우리는 분명히 신해행증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부처님이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부처님 씨앗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다 있다. 다만 그게 드러나지 않았고 자기도 그게 어디 있는지 지금 그 주머니에 보물이 들었는데도 구걸하고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 죽고 사는 일에서 예를 들면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밖에 나가면 다 죽어요. 뭐 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 때 저는 상상해 보면 저는 이거 남편한테 주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실제로 줄 아니, 거야. 그러니까 상상은 생각이기 근데 저는 이게 때문에 상상이 아닌데 실제로 어떤 아니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냥 닥쳤을 때 몸으로 보이는 길인 거지 미리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떠올리는 건 답이 것은 아니라 그건 생각이야. 네,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위험한 순간에 어떤 사람을 보호하려고 제가 그걸 막고 내가 지금 있는 너무 줄 까발렸네.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인 건데 지금처럼 그런 생각을 네, 갖고 네. 있으면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익숙한 생각, 예. 익숙한 거에 훨씬 우리가 가깝죠. 전번 시간에 사랑 얘기할 때 사랑을 다 받았지만 안 받았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게 익숙해서 그게 튀어나오고 사랑을 떠올리는 사람은 계속 사랑이 떠올리는 것처럼 분명히 해 뜨는 곳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러한 짓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짓은 농사짓기, 집짓기, 옷짓기처럼 정말 거룩한 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말을 자꾸 짓을 하찮게 끌어내려가지고 우리말이 짓하면 꼭 나쁜 짓 했을 때만 짓인 걸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요. 농부도 여름지이라고 하거든요. 여름을 짓는 사람. 그래서 짓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있는 해 뜨는 곳에게 일단 저는 손뼉을 치고 매번 박수를 받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최근에 법륜 스님 직물육설 하듯이 거기 이제 부부 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여쭤보면 법륜 스님이 답하시면서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거 묻는다고 농담으로 하시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부처님 시대의 모습하고 좀 상상돼가지고 맞아요. 좀 재밌었어요. 맞아. 근데 부처님은 살아보긴 했으니까. 부처님은 살아보셨네. 그 차이가 있네. 그리고 이제 맑고 향기롭게 윤청강 선생님 좀 얘기 나오면서 무소유는 이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는 것이다. 네. 이 말도 참 좋은 말씀이시고, 예. 한번 기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어디죠? 법정 스님 그 절이 어디죠? 길상사. 네. 오늘따라 더 모자라네요. 길상사 가게 되면 윤청강 선생님께 좀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뭔가 같이 방송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잘 안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윤청강 선생은 스승께서 절판을 얘기하셨는데 이후에 이렇게 책을 펴내는 것을 좀 편치 않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사실 법정스님 평전도 준비는 하고 계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10주기를 맞아서 그거 요번에 펴내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낼 거라고. 근데 그분이 이태 전 12월에 아주 뭐 생사를 오가셨던 정도로 힘드셨는데도 이제 그런 일로
이렇게 돈벌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초대를 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뵐 때는 그냥 넉넉하게 웃기도 하고 또 충업에서 뵈면 얘기도 잘 하시고 하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럼 바탕은 혹시 기회가 되면 바탕은 극과 한 번쯤은 이제 여쭤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 윤청강 선생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책 내 가지고 발복한 적은 없어요. 제가 늘본 때도 저명하지 않기 잠깐 때문에. 얘기했듯이 저도 바탕은 스님의 그런 기록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스님의 그 뭔가 뜻을 그대로 이제 좀 받들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어떻든 이제 앞선 스승들의 말씀을 후학들이 받아서 이렇게 거듭 이어가지 않으면 남아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후학들이 100년 뒤에 또 500년 뒤에 결집을 해서 모아서 펼쳤기 때문이고 또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일자무식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후학들이 어떻든 만들어서 그분의 사상을 펼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스님들이 쓴 건 론 이렇게 끝나는데 경, 육조 단경이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 것으로 어떤 값을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치를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의 사상은 이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더 증폭돼서 넓게 퍼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요 책 읽고 하면 할수록 이제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 좀 강했는데 예, 그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늘보의 입장이 뭔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가 계속 길어지지만 이제 자리이타까지 넘어가야죠. 나를 세우는 것에 그런 확장판, 예, 자리하면은 이타해야죠. 잠깐 해뜨는 곳이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 인생의 모토 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꿀벌이 그냥 꿀을 따는 건데 그게 꽃이나 주변에게 이로운 것처럼 이게 꽃 잘 되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나무가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건데 사람들이 그 아래에 뭐 그늘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살고 싶다가 제일 모토이긴 한데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모른다는 거를 우리는 모름지기라고 하잖아요. 모름을 지키는 데서 비롯한다. 예. 그 모름지기를 마땅히라고 얘기하는데 마땅히 모름 자체를 이렇게 받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좀 모름을 좀 잘 지켜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법정 스님이 전시에 다녀왔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근데 정확히 이것을 이제 정확히 기억하거나 생각나진 않는데 참 좋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것도 뭐 얘기들은 많이 있었죠. 유물을 전시하느냐 이렇게. 근데 그때도 저는 저 이제 이경이라는 분 이때 이제 나 간다바라라는 그 스님 이후에 그 메모 같은 걸로 책을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 있었고 또 그런 유품집을 모아서 책도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 절판도 하셨는데 그런 걸 펴냈다라고 그때도 구설에 많이 오르내렸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펴낸 분을 지지했어요. 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기꺼이 펴내세요. 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맑고 향기롭게라는 단체가 스님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펴내실 때는 꼭 그쪽에다가 이렇게 허락을 받고 펴내신 아마 기꺼이 지금까지는 많은 책들을 허락한 걸로 봐서는 허락하리라고 믿어지지만 혹시 모르니까 꼭 허락을 받고 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에 나 있다라는 문구 화장실에서
네, 되게 확인하잖아요. 똑똑으로 하는데 이거를 붙여놓고 가면 똑똑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알게끔. 이 싸는 순간, 예, 이 순간도 나 있음을 되게 증명하는. 예, 증명하고 확인하는 순간인 것 같고, 예, 우리가 버리고 싸는 시간은 되게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고, 네. 예, 그런 순간은 중요한 것을 예, 계속 뭔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계속 먹고 뭔가 살찌우고 뭐 그런 쪽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화장실에 나 있다. 그야말로 버리고 떠나는 어른답게 버림에 나 있음을. 네. 그것도 이제 좀 쉽고 가볍게 넘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인들한테 새겨져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분위기상 이제 해 뜨는 곳이 예, 차 빼러 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희끼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나누기 하신다면 좀 어떠셨나요? 역시 뭐 되새겨 보면서 그 현존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여기 있음 이런 걸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댓글로 이제 저희가 요번 기회에 예, 조금 더 뭔가 점검하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게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예,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혹은 뜻을 뭐 이렇게 했으면 네. 좋겠다는 뜻이 있으시면 그 짤막하게라도 좀 달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방송, 조금 더 편안한 방송 이런 거를 들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세요. 네.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예, 자해명상으로 네, 자리 이타하는 마음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를 바르게 좀 하시고 네, 입가에 미소 짓고 숨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먼저 자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자리, 나 있다를 바탕으로 이타를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S였습니다.